안녕하세요. 복숭아 구름입니다. 2025년 새해 첫 달이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른 설날이 지나고 나면 1월이 끝나고 2월이 됩니다. 1월 한 달간 뜨개는 꾸준히 했으면서도 영상은 만들지 못해서 업로드가 없었네요. 뜨개를 할 때 동영상은 찍어두는 편인데 뭔가 이야깃거리가 떠오르지 않아서 영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언제는 특별한 얘기를 했던가 싶어서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가디건을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뜨기 시작한 스웨터를 문어발로 내려두고 잡은 가디건입니다. 처음부터 문어발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변명을 해보자면 뜨고 있던 스웨터는 좀 긴장을 늦추기 힘든 도안인데요. 지난 1월 초에 저희 뜨개 모임에서 송년회 겸 신년회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초등학생을 키운 엄마들이 많다 보니 방학에는 모임을 하기가 어려워서 정기적인 모임을 못해요. 대신 방학에 한 번씩은 주말에 만나서 맥주도 마시고 수다도 떠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1월 초에 하게 된 거죠. 그날 정말 즐거웠어요. 최근 몇 년간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중인데 그날은 맥주가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좀 취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는 게 어찌나 아깝던지 턱이 아프도록 웃은 건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문어발 얘기를 하다가 새길로 빠진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아무리 맥주를 마시고 게임하고 수다 떠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도 명색이 뜨개 모임이니까 다들 뜨개거리를 들고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뜨던 스웨터를 들고 가기엔 좀 위험 부담이 크더라고요. 실크 모헤어 2겹으로 뜨는 거라 틀렸을 때 프루시오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미리 사뒀던 가디건 패키지에 코를 잡아서 들고 갔습니다. 2코 고무뜨기만 하다 와도 되겠다 싶어서요. 결론적으로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뜰만한 걸 가져가려고 시작한 그런 가디건인데 뜨다 보니 너무 재밌어서 결국 이 가디건을 먼저 완성하게 됐네요. 이 가디건은 사실 국내에서 구하기는 힘든 패키지예요. 일본 작가님의 패키지이고 일본 내에서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치만 제 생각에도 다른 분들 생각에도 제 영상이 뜨개를 가르치는 영상이라기보다 수다 영상에 가까우니까 팟캐스트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냥 찍기로 했습니다. 역시 저는 수다를 떨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수다는 살짝 줄이고 패키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패키지는 아틀리에 케이즈케이의 2가지 교차무늬 가디건입니다. 일본어로 얘기하면 2種類の縄のカーディガン 아마도 패키지 번호는 W224A014 이걸 참고하시면 더 찾기 수월할 것 같아요. 패키지에 들어있는 실은 아틀리에 케이스케이의 카푸치노라는 실입니다. 50g 100m, 울 100%입니다. 권장 바늘은 7에서 8호, 그러니까 4.2mm에서 4.5mm 바늘, 게이지는 18.5코에 24단 나온다고 써있어요. 저는 4번 컬러를 골랐는데요. 커피색 짙은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색을 좋아하더라고요. 다루마 갯모으로 뜬 트윙클 스웨터가 딱 이 색이고요. 그리고 콘사로 뜬 옷들을 대부분 다 정리했는데 그 중에 너무 잘 입어서 아직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스웨터 중에 하나가 정확히 이 색이더라고요. 이 가디건은 바텀업으로 뜨고요. 뒷판과 앞판 양옆, 소매를 각각 따로 조각으로 떠서 있는데요. 일단 뒷판은 앞판과 달리 메리아스 편물입니다. 바텀업 도안이지만 고무단부터 쭉 떠올려 가기 때문에 마코를 잡고 그냥 쭉 뜨면 됩니다. 그리고 뒷판에 아몰 부분에서 소매와 만나는 부분에 꽈배기 무늬를 한 줄 넣어줍니다. 이렇게 반대쪽에도
꽈배기 무늬가 한 줄 들어갑니다. 코늘림이 따로 없이 쭉 떠주다가 어깨 경사뜨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디건의 버튼밴드를 따로 떠주지 않고 이렇게 목 뒷부분에 가터를 몇 줄 떠서 앞판의 버튼밴드와 균형을 맞춰줍니다. 한쪽 앞판, 그러니까 왼쪽 앞판을 거의 다 떴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뒷판을 놓고 지금 뜬 앞판은 이렇게 붙여서 꼬매면 됩니다. 이쪽은 왼쪽이고요. 어깨 경사뜨기를 하고 나면 어깨를 잇고 옆선도 이어주면 되겠죠. 이쪽은 3곱하기3 꽈배기 무늬를 한쪽 방향으로만 꼬아서 뜬 무늬예요. 지금 버튼 밴드는 일자로 쭉 뜨고 여기는 V자가 되도록 코줄임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어깨 경사뜨기를 할 거예요. 떠야 되는 곳까지 가서 코수를 정확하게 다시 세워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코수가 맞으면 편물을 돌리고 마커를 실에 걸어주고 조금 바짝 당겨서 다시 되돌아 뜹니다. 도안에 그려진 대로 코수를 잘 세워가면서 경사뜨기를 하는 곳까지 뜨고 다시 실에 마커를 걸고 편물을 돌리고 되돌아 뜹니다. 저는 이렇게 일본식으로 경사뜨기를 할 때에는 마커를 걸고 나선 한두 코 좀 바짝 당겨서 쫀쫀하게 떠줘야 나중에 정리하고 나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패키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틀리에 KSK의 패키지인데요. 아틀리에 KSK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그협회 이사인 오카모토 케이코 선생님의 브랜드입니다. 오카모토 케이코 선생님은 작가님이라기보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오카모토 선생님은 모사다마, 그러니까 털실타래의 한 꼭지인 니트 플러스 원 코너를 싣고 계신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계세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2010년대 모사다마에도 실려 계시고 시작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지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 뜨개 분야의 마스터로 계신 분인 건 확실해 보여요. 코로나 이후 간만에 진행됐던 작년 보그 4번 과정에서도 지도자로 오셨었고요. 일본 내에서는 보그협회 이사이자 본인의 브랜드를 갖고 계시고 그 브랜드에서는 수업도 하시고 도안도 만드시지만 실도 제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공방 선생님을 통해서 아주 조금 정보를 알고 있는 수준이고요. 저희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피드에서 본 가디건이 꽤 귀여워서 눈여겨봤던 게 바로 이 가디건이었어요. 저희 선생님이 일본에서 수업을 듣고 나서 이 가디건 패키지를 사오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뜨고 싶더라고요. 특히 이 가디건에 달려있는 소매 부분에 가짜 주머니가 달려있거든요. 그게 너무 귀여워서 선생님이 뜨거우신 걸 보고 저도 사다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다시 일본에 수업 들으러 가셨을 때 사다 주신 패키지입니다.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매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나 오사카에 가시면 한큐 백화점 10층에 아틀리에 KSK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게 되신다면 아틀리에 KSK 홈페이지나 인스타 계정에서 먼저 구경해 보시고요. 참고로 사진 감성이 좀 요즘 스타일은 아니라고 할까? 실물이 훨씬 더 예쁘니까 감안하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인기가 좋았던 튤립 그림이 그려져 있는 코바늘 세트도 오카모토 선생님의 디자인이었죠. 저희 공방 선생님은 이 가디건을 좀 더 밝은 색으로 뜨셨는데 이게 원작색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색이 있는 걸로 뜨셨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아틀리에 KSK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검정색은 품절이네요.
패키지에는 실이 11볼 들어있고요. 도안은 1어, 차트 도안이고 종이 도안입니다. 다 뜬 지금 실을 보면 한 볼은 온전히 남아있고 그 외에 한 15g 정도 남았습니다. 실의 질감은 공기를 많이 머금은 느낌? 그래서 엄청 가볍게 느껴집니다. 뭐 너무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절대 거끄럽지는 않고요. 오히려 울의 느낌이 한껏 살아있는 부드러움. 제가 떴던 트윙클 스웨터의 다루마 갯모가 좀 비슷한 색이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실의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물론 갯모우는 로빙사에 가까운 원사에 아주 얇은 울을 살짝만 감아서 만든 거라서 질감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공기를 머금은 그 포근한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카푸치노는 세 가닥이 살짝 꼬여있는 실인데 타이트하게 꼬아진 게 아니라서 바늘을 잘못 넣으면 실을 가를 때가 가끔 있었어요. 꽈배기 무늬는 통통하게 잘 나오고요. 완성작에 실이 10볼이 거의 다 들어가서 500g에 가까운데 제 기준 500g이면 좀 무거운 옷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무거운 옷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500g에 가까운 옷이면 안 뜨려고 하는 편인데 그런데 그렇게 무게감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아주 매력 있는 실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앞판에 두 개도 다 떠서 공방에 가져가 로라스타로 스팀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로라스타를 갖고 싶다 늘 생각하는데 올해는 과연 지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앞판이고요. 자, 뒷판부터 보여드릴게요. 어깨 부분에 경사뜨기가 되어 있고요. 어깨를 이으려고 버림뜨기를 해뒀습니다. 양옆 아몰 끝에는 포인트로 꽈배기 무늬가 한 줄 들어가 있어요. 앞판은 가디건이니까 두 조각이고요. 이쪽은 오른쪽, 그리고 이쪽이 왼쪽. 양옆의 무늬가 다르죠? 버튼밴드는 몸판을 뜨면서 한 번에 같이 뜹니다. 가터 무늬로 되어 있고요. 이 가터 무늬를 살리면서 끝을 틀 수도 있었는데 제가 몰랐네요.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 부분의 무늬와 오른쪽 부분의 무늬는 모두 3곱하기3 교차 무늬, 즉 세 꽃이 교차하는 꽈배기 무늬이지만 방향이나 꼬는 단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무늬가 다릅니다. 이제 소매를 뜨고 있는데요. 한쪽 무늬에 맞춰서 소매 무늬도 각각 따로 떠주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붙을 거라서 왼쪽과 같은 무늬로 뜨고 있고요. 오른쪽 무늬는 오른팔에 또 들어갈 거예요. 이제 팔을 마저 뜰게요. 팔에는 전체적으로 무늬가 들어가진 않고요. 여기서 디자이너의 섬세한 디테일이 보이는데 이 가디건이 앞에는 꽈배기가 양쪽으로 잔뜩 들어가 있고 뒷판은 메리아스잖아요. 그래서 소매 역시 앞에서 보이는 부분에는 무늬를 넣고 뒤에서 보이는 곳은 메리아스를 둡니다. 그래서 펼쳐놓고 보면 무늬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정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 소매 편물을 반으로 접어 꼬매고 몸판에 달면 앞에서 보이는 부분에만 무늬가 들어간 옷이 되는 거죠. 자, 엄마분들, 아이들 겨울방학 기간인데 잘 계신가요? 저처럼 삼시세끼 차리고 계실 때고요. 생각보다 겨울이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모르겠네요. 제가 집에만 박혀 있어서 잘 모르는 것일지도. 이제 저희 집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됩니다. 이번 주에 학교 배정 발표가 있었고 바로 다음 날 예비 소집을 다녀오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엔 교복사에 가서 교복을 맞추고 받아왔어요. 시간이 훅훅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한 학년 올라갈수록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뭐 학원을 여러 개 보내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아이들 학원 수업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길어져요. 이제 예비 고1이다 보니까 기본 수업 시간이 3시간이고요. 방학이라 특강을 한다고 더블로 길어지기도 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이들 밥 먹는 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학원의 스케줄에는 아이들 밥 먹는 시간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 수업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밥 먹이는 시간도 제가 맘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은 아이들 스케줄에 맞게 2번 차리는 게 기본이고요. 요즘은 점심도 2번 차리기도 하네요. 저희 큰아이부터 대입 관련해서 교육 과정이 대거 바뀌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들이 많고 결정해야 할 것들도 많고, 물론 저보다는 아이가 알아야 할 것들이지만 또 엄마가 너무 몰라도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에도 머리가 좀 벅찬데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잠이 들어도 금방 깨고 다시 잠들기가 힘들고, 잠들어도 꿈을 엄청 꾸고요. 얼마 전에는 새벽 2시에 깨서 아침까지 못 자기도 했고,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사람이 멍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평소보다 짜증도 늘고 그렇네요. 삶의 질이 서서히 저하되고 있어요. 그래서 글도 안 써집니다. 글이 안 써지니 영상을 만드는 것도 더뎌요. 이럴 때일수록 뜨개가 제 삶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처럼 뜰 때도 즐겁고 뜨고 난 완성작도 마음에 드는 뜨개를 할 때는 뜨개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대쪽 소매를 뜨고 있는데요. 이쪽 소매는 중간에 가짜 주머니가 있어요. 이 가디건의 매력 포인트. 이제 주머니 입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머니 입구단에 오면 그대로 무늬를 뜨다가 정해진 코만큼 버림실로 뗍니다. 버림실은 최대한 본래 실과 비슷한 굵기이면서 서로 엉키지 않는 성질의 실을 쓰는 게 좋아요. 아크릴사도 좋고요. 제가 쓴 실은 짜투리인데 아마 면하고 린넨일 것 같네요. 이렇게 버림실로 정해진 코스만큼 뜬 다음에 다시 왼쪽 바늘로 코드를 옮겨줍니다. 버림실로 뜬 코만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코드를 쭉 뜹니다. 주머니 입구 부분만 2번 뜨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코들이 2단 떠진 것처럼 보이지만 버림실은 나중에 말 그대로 풀어내서 버릴 거라서 없어지는 단이 되는 거죠. 버림실을 나중에 풀어내면서 그 코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코드를 각각 주어서 주머니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따로 뜨게 됩니다. 이 주머니는 가짜 주머니라서 주머니 안쪽은 뜨지 않고 그냥 꼬매줄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 입구 부분만 남게 되죠. 주머니가 있을 것 같은 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소매를 끝까지 쭉 뜰게요. 소매를 다 뜨고 스팀도 했습니다. 주머니 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버림실 썼던 부분이 보이시죠? 위로 주머니 입구를 달아줄 거고요. 옆선을 잇고 몸판과 이어줄 거예요. 일단 가짜 주머니의 입구를 만들어 줄 건데요. 버림실을 기준으로 아랫단과 윗단을 각각 주어줄 거예요. 편물을 바로 둔 다음 버림실로 떠진 아랫단의 코를 줍고 있는데요. 한 코가 V자 모양인 걸 늘 기억하시고 V자 중에 오른쪽 다리를 바늘에 꿰시면 됩니다. 버림실로 뜬 단의 아랫단, V자의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안뜨기 코는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서 주워주시고요. 코를 주울 때는 원래 바늘보다 작은 바늘로, 그러니까 얇은 바늘로 줍는 게 수월합니다. 저도 얇은 바늘로 줍고 있어요. 그 다음엔 버림실로 뜬 단의 윗단 코를 줍기 위해서 편물의 위아래를 돌려줍니다. 이번에도 역시 V자 모양의 코에서 오른쪽 다리를 바늘에 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를 위아래로 주우면 한쪽의 코가 한 코 부족하게 주어집니다. 이게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도안의 경우에는
주머니가 페이크이기 때문에 지금 줍고 있는 윗단의 코들은 안쪽으로 그냥 꼬매줄 거예요. 메리아스 있기로요. 그리고 아랫단에서 주운 코들은 도안대로 두 코 고무뜨기를 몇 단 떠서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주머니 입구를 뜬 다음에 지금 코를 덮어 씌워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코 고무뜨기니까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 이런 식으로 떴잖아요. 덮어 씌우기를 할 때에도 겉뜨기 코는 겉뜨기로 뜨고 덮어 씌우고 안뜨기 코는 안뜨기로 뜨고 덮어 씌웁니다. 일반적으로 코 무늬를 살려서 뜨면서 덮어 씌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덮어 씌워서 코를 마무리할 때는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마무리하시고요. 이렇게 주머니 입구가 만들어졌어요. 조금 타이트한가 싶기도 한데 나중에 늘어지는 것보단 낫겠지 하면서 사실은 풀기 싫어서 그냥 고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양옆에 주머니 입구단을 소매판에 꼬매줄 거예요. 옆선을 꼬매줘야 하니까 실은 조금 넉넉하게 남겨서 자를게요. 주머니 안쪽은 구멍이 나 있는데 이건 주머니 역할을 할 게 아니니까 그대로 돗바늘로 꼬매주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꼬매는 방법은 전에 추천드렸던 쉽게 배우는 대바늘 손뜨개의 기초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건 단과 단입기 떠서 꿰매는 방법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소매를 입고 있습니다. 주머니 입구는 이렇게 꼬맸어요. 귀엽죠? 소매 이을 때도 손뜨개의 기초책을 참고하시고요. 스웨터를 많이 떠봤지만 저는 여전히 헷갈려서 꼬맬 때마다 이 책을 꺼냅니다. 특히 첫 코를 꿰는 건 늘 책을 보면서 해요. 이런 기초책은 꼭 한 권 갖고 계시면서 뭔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싶을 때마다 꺼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작은 디테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의 완성작이 되는 거니까요. 오카모토 케이코 선생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사다마 털실타래의 니트 플러스 원 코너를 오랜 동안 맡고 계신데요. 털실타래를 찬찬히 살펴보면 니트 플러스 원 코너 외에도 작품들이 하나씩은 꼭 실려 있습니다. 저는 털실타래를 정기 구독 중인데요. 최근 호수 3권에서만 출연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대체로 디자인이 조금 오트쿠티르적이에요. 일단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닌데 하고 그냥 넘길 때도 있지만 어느 날 내 마음에 여유가 좀 있을 때 한 번씩 자세히 뜯어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옷의 구조나 기법적으로 특이한 디자인 또는 과감한 색감을 섞거나 질감이 전혀 다른 실들을 섞어 쓰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쯤 뜯다 보면 배울 게 많은 그런 학습의 즐거움이 있는 디자인들이 꽤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갖고 계신 털실타래를 뒤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앞판과 뒷판에 어깨를 이을 건데요. 어깨 경사를 뜨고 마무리한 후에 버림뜨기를 해두었으니 버림뜨기한 코드를 먼저 주워줍니다. 이렇게 코를 주울 때는 늘 원래 바늘보다 한두 치수 얇은 바늘로 주워주는 게 편합니다. 앞판과 뒷판의 코를 각각 주워줄 거니까 바늘은 얇은 바늘 2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어줄 때 쓸 원래 굵기의 바늘도 하나 필요합니다. 이을 때는 양쪽이 모두 뾰족한 바늘을 쓰시고요. 한쪽이 막힌 막대 바늘을 쓰시면 코드를 다시 옮겨야 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바늘이나 양쪽 모두 뾰족한 장갑 바늘 같은 걸 쓰세요. 양쪽의 끝코는 지나치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신경 써서 잘 주워 주시고요. 이제 앞판 코를 다 주었고 뒷판 코도 주워 봅니다. 코를 줍고 나면 꼭 한 번씩 코수를 세어서 코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코는 신경 써서 잡아주세요. 이제 이을 겁니다. 앞판과 뒷판의 편물이 겉면이 서로 마주보게 놓아둡니다. 그리고 앞판이 내 몸 쪽으로 와야 해요. 즉 뒷판의 겉쪽이 보이게 눕혀두고 앞판의 안쪽이 보이게 올려둡니다. 그리고 두 바늘에 걸린 코드를 하나씩 합쳐줄 거예요. 당연히 양쪽 바늘에 걸린 코들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겠죠. 차례차례 순서대로 한 코씩 합쳐줍니다. 앞판 코와 뒷판 코를 합쳐서 하나의 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의도치 않게 수다보다 뜨는 기법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기술적인 방법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정체성은 팟캐스트에 더 가까우니까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바늘 손뜨개의 기초책에서 덮어씌워 읽기 부분에 대바늘을 사용할 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판 코로 뒷판 코를 엎어서 하나의 코로 만들고 나면 다시 어깨 끝으로 돌아가서 덮어씌워 마무리를 합니다. 이번에도 타이트하게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한 코씩 떠서 덮어씌워서 마무리. 이렇게 모든 코를 덮어씌워서 마무리하면 어깨 입기가 끝납니다. 뒤집어서 버림뜨기를 풀어내기 전에 혹시 놓친 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줍니다. 버림뜨기 사이사이를 벌려서 빠져있는 코가 있나 잘 살펴봐요. 없는 것 같으니까 버림뜨기를 풀게요. 쭉 풀릴 때 쾌감이 느껴집니다. 후루루룩 뿅. 잘 이어졌네요. 예쁘네요.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깔끔하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매만 달면 진짜 끝이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단추는 귀엽게 3개만 다는 가디건이라서 단추 구멍도 3개입니다. 하나, 둘, 3개. 앞판의 양쪽은 3코씩 교차해주는 꽈배기 무늬인데 꼬아주는 단과 방향에 따라 이렇게 무늬가 다르게 나옵니다. 버튼 밴드는 몸판과 같이 떠주고요. 무늬에 따라서 늘어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옆으로 조금 당겨주고 반대쪽은 길이로 당겨주고 있습니다. 뒷판은 메리아스 무늬이고요. 금방 뜰 수 있어요. 아몰에는 꽈배기가 한 줄씩 들어갑니다. 뒷목에 가터가 몇 줄 들어가는데 이건 앞판의 버튼 밴드랑 연결되는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한 거예요. 이 버튼 밴드는 가터로 뜨는데 저희 선생님도 그리고 원작도 가터 무늬를 잘 살리면서 가장자리를 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떴지 뭐예요. 아쉽긴 하지만 다 떴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요. 여기서 왠지 한 번 더 꽈줘야 될 것 같은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코수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꼬아주었는데 이상하게 이 부분만 메리아스로 올라가더라고요. 선생님도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 쓰이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여기를 꼬아주면 버튼밴드가 이렇게 쫄릴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하신 것 같아요. 입다 보면 신경 안 쓰이겠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매를 붙여줄 건데요. 소매의 무늬도 앞판 양쪽을 따라 각각 다른 무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소매를 붙이고 나면 디자인의 균형이 맞도록 뒤에서는 메리아스가 보이고 앞에서는 무늬가 보이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소매를 달아볼게요.
몸판 편물은 뒤집어서 안쪽이 보이도록 하고 소매는 겉이 보이도록 해서 아몰 안쪽에 넣어줍니다. 반박음질을 할 건데요. 본래 실을 쓰되 시접이 너무 두꺼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을 갈라줄 거예요. 카푸치노는 실이 3겹이라서 이거를 2줄과 1줄로 갈라서 2줄만 쓰려고 해요. 1줄만 쓰면 끊어져서 안 되거든요. 갈은 실은 한번 스팀을 쐬어서 자연스럽게 꼬이게 만들어서 씁니다. 코가 삐뚤어지지 않게 중심이 되는 곳들에 핀을 꽂아주고 중간중간 몇 개 더 꽂아주려고 합니다. 보고 과정에서는 1cm에서 1.5cm 간격으로 꽂아주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보그 숙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리 직선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보그 얘기를 하는 날도 오겠죠? 제 독자님들이 뭘 궁금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아몰의 위아래 중심선을 찾기 쉬운 곳에 하나씩 직각으로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핀과 핀 사이 중간에 하나, 또 중간에 하나 이런 식으로 꽂아줍니다. 이제 반박음질로 꿰매주면 됩니다. 바늘은 샤프 포인트예요. 이름이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냥 바늘인데 바늘귀가 조금 큽니다. 반박음질을 할 때엔 코와 코 사이를 통과하지 마시고 코를 갈라가면서 꿰매주세요. 좀 더 튼튼하게 고정되도록 꿰매는 거죠. 시접이 얇으면 좋긴 하지만 너무 바깥 쪽을 꿰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욕심내서 바깥쪽을 꿰매면 겉에서 봤을 때 마감한 코가 보일 수 있거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 코는 시접코로 여유있게 떠진 거니까 한 코는 먹힌다고 생각하고 꿰매시는 게 좋아요. 다 꿰맸습니다. 뒤집어서 볼게요. 괜찮아 보이네요. 사실 한번 달았다가 싹 풀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접을 너무 얇게 잡아서 덮어서 마무리한 부분에 반코가 밖으로 보이더라고요. 반박음질 푸는 게 너무 큰일이었습니다. 실을 다 조각조각 잘라가면서 풀었어요. 반박음질을 할 때에는 한 번씩 뒤집어서 잘 꿰매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성격 급한 저는 다 꿰매고 나서야 확인을 해서 이 사달이 났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소매도 다 꿰맸습니다. 드디어 양쪽 소매를 다 꿰맸어요.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완성이네요. 이쪽 소매 주머니 좀 보세요. 비록 손은 안 들어가지만 너무 귀여워요. 입구가 좀 타이트한가 자꾸 신경 쓰이네요.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이 주머니가 나오게 예쁘게 두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밤이라서 그런가 좀 어둡네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추를 달아봅니다. 단추는 숨바꼭질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색으로 골라봤어요. 예전에 입던 어느 옷에서 떼어둔 단추인데 이렇게 씁니다. 단추를 달 때에도 샤프 포인트를 쓰고요. 역시 코를 갈라가면서 달아줄게요. 원작실을 갈랐지만 그래도 일반 실보다는 두껍기 때문에 한 번씩만 통과해서 달아주려고요. 단추구멍이 4개라서 X자로 달아줍니다. 실정리 꼼꼼히 해주고 단추 채워주면 끝. 드디어 진짜 완성. 입어보겠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해서 색이 정확하게 안 나오네요. 한 가지 사이즈인데 잘 맞는 것 같아요. 뒷판은 깔끔한 메리아스이고 양쪽에 꽈배기가 한 줄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등짝 왜 이렇게 넓죠? 앞판은 꽈배기가 한가득입니다. 팔은 앞에서만 보이는 무늬가 있고요. 뒤는 메리아스 아픈 무늬. 마찬가지. 요 주머니가 포인트예요. 깔끔합니다. 옆선도 예쁘고 깔끔하게 잘 이어졌어요. 단추를 한번 잠가 볼까요? 제 코디 센스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잠가서 원피스 위에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입체적인 무늬가 잘 살아있는데 너무 과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렸던 스웨터들입니다. 미도리 작가님의 트윙클 스웨터. 다루마 갯모우인데요. 색감이 무척 비슷하죠. 갯모우는 멜란지 느낌이 있어서 색감이 살짝 더 오묘하고요. 대놓고 비교해보니 갯모우가 좀 더 두툼한 느낌이 있네요. 그 다음은 이 스웨터예요. 웨이크라는 스웨터이고 한 5년 전쯤 콘사로 뜬 겁니다. 살짝 바랜 듯한 색이지만 색감 비슷하죠. 사람 취향 어디 안 가네요. 이렇게 제 취향을 눈으로 확인해 버렸으니 이 카푸치노 가디건도 오래 두고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세 개 한꺼번에 비교해 보세요. 너무 웃겨.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하려고요. 며칠 후면 구정인데요. 다들 무리하지 마세요. 나 자신은 내가 제일 아껴줘야 됩니다. 그럼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시고 긴 연휴, 뜨개 시간도 즐길 수 있길 바래요. 이상 복숭아 구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